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의 스마트폰을 열고 쇼핑 앱이나 인터넷 창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거기엔 항상 이런 문구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감 임박, 오늘만 이 가격, 선착순 100명 한정, 다시는 오지 않을 단 한 번의 기회. 이런 글자들을 보는 순간 여러분의 심장은 어떤가요? 평소엔 별로 관심도 없던 물건인데 이상하게 저 글자들만 보면 입안이 바짝 마르고 손가락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아, 이거 지금 안 사면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하죠. 결국 정신을 차려보면 결제 완료 문자가 도착해 있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는 이토록 부족한 것에 열광하는 걸까요? 왜 냉철하던 우리의 이성은 한정판이라는 딱지 앞에서는 이토록 무력하게 무너지는 걸까요? 오늘은 우리 지갑을 터는 가장 강력한 심리적 무기, 바로 희소성의 원칙에 대해 아주 깊고 생생하게 파헤쳐 보려 합니다. 단순히 마케팅 기법 중 하나라고 치부하기엔 이 원칙 뒤에 숨겨진 인간의 본능과 역사는 소름 끼칠 정도로 치밀하거든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시면 여러분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먼저 이 희소성의 원칙이 우리 뇌를 어떻게 마비시키는지 보여주는 아주 유명하고도 기괴한 실험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1975년 사회심리학자 스티븐 워첼은 아주 단순하지만 충격적인 실험을 진행합니다. 그는 피험자들에게 두 개의 유리단지를 보여줬어요. 한쪽 단지에는 맛있는 초콜릿 칩 쿠키가 10개 들어있었고 다른 쪽 단지에는 똑같은 쿠키가 딱 2개만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물었죠. 어떤 쿠키가 더 맛있어 보이나요? 그리고 이 쿠키의 가치는 얼마 정도일까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여러분도 예상하시다시피 사람들은 2개밖에 남지 않은 단지의 쿠키가 훨씬 더 맛있어 보이고 가격도 더 비쌀 것 같다고 대답했습니다. 웃기지 않나요? 쿠키의 종류도 똑같고 굽기 정도나 재료도 완벽하게 동일한데 단지 개수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인간의 뇌는 그 가치를 훨씬 높게 평가해버린 겁니다. 심지어 나중에 10개가 든 단지에서 쿠키를 8개 빼서 2개로 만든 경우 처음부터 2개였던 경우보다 사람들은 더 높은 가치를 매겼습니다. 풍요로웠다가 부족해지는 것이 처음부터 부족한 것보다 훨씬 더 강렬한 결핍을 만들어낸다는 뜻이죠. 이게 바로 우리를 미치게 하는 희소성의 마법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원칙이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사기극이자 마케팅 성공 사례로 불리는 다이아몬드의 역사에 어떻게 녹아있는지 살펴봅시다.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왜 비싼가요? 흔히들 지구상에 얼마 없으니까, 채굴하기 힘드니까 라고 생각하시죠?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완전히 속고 계신 겁니다. 사실 다이아몬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희귀한 보석이 아닙니다. 19세기 후반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거대한 다이아몬드 광산이 발견되면서 다이아몬드는 시장에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다이아몬드 가격은 똥값이 될 처지였죠. 이때 나타난 것이 바로 드비어스라는 거대 기업입니다. 이들은 아주 영악한 전략을 짭니다. 다이아몬드가 흔해지면 안 된다. 우리가 전 세계 광산을 다 사들여서 공급을 조절하자. 그리고는 시장에 풀리는 양을 극도로 제한했습니다. 즉, 인위적인 희소성을 만들어낸 거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사람들의 머릿속에 다이아몬드는 고귀하고 희귀하며 영원한 사랑의 증표다라는 닻을 박아야 했죠. 그 유명한 슬로건 다이아몬드는 영원히가 탄생한 배경입니다.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사실은 흔하디 흔한 탄소 덩어리에 불과할 수도 있었던 돌멩이가 공급을 통제하고 희소성이라는 환상을 덧씌우자 세상에서 가장 비싼 보석이 된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백화점에서 다이아몬드 반지를 보며 설레는 이유는 그 보석 자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드비어스가 지난 100년간 설계해온 인위적 희소성에 덫에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우리가 지불하는 수천만 원의 가치가 사실은 공급 조절이라는 마케팅 전략의 결과물이라는 사실이 말이죠. 자, 이제 좀 더 현대적인 사례로 눈을 돌려볼까요? 요즘 MZ세대를 비롯해 전 세대를 열광하게 만드는 오픈런과 리셀 시장입니다. 여러분, 새벽 5시부터 영하의 날씨에 텐트를 치고 백화점 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본 적 있으시죠? 샤넬 가방 하나를 사기 위해 혹은 한정판 나이키 운동화 한 켤레를 손에 넣기 위해 수백 명이 줄을 섭니다. 밖에서 보면 저게 뭐 하는 짓인가 싶기도 하지만 막상 그 줄에 서 있는 사람들의 뇌는 아드레날린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일까요? 여기서 작동하는 건 단순한 물욕이 아닙니다. 사회적 희소성과 심리적 저항이라는 아주 복잡한 기제가 작동합니다. 심리학자 잭 브렘이 주장한 심리적 반발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자신의 선택 자유가 제한당할 때 그 자유를 되찾으려는 강한 본능을 느낍니다. 이 물건은 아무나 가질 수 없어. 지금 이 순간이 아니면 평생 못 가져 라는 말을 듣는 순간 우리 뇌는 그것을 내가 가져야만 하는 도전 과제로 인식합니다. 내 선택권이 박탈당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 물건을 세상에서 가장 매력적인 존재로 탈바꿈시키는 거죠. 명품 브랜드 에르메스의 버킨백은 이 전략의 끝판왕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매장에 가서 버킨백 하나 주세요 라고 하면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재고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죠. 심지어 대기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것조차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에르메스는 물건을 더 만들 능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절대 생산량을 늘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우리 브랜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증명하라 하며 실적을 요구하죠. 다른 물건을 수천만 원어치 사야 겨우 가방 하나를 살 기회를 주는 이 어처구니 없는 방식. 그런데 사람들은 화를 내기는커녕 그 가방을 손에 넣었을 때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성취감을 느낍니다. 이게 바로 금지된 열매가 더 달콤하게 느껴지는 희소성의 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이 있습니다. 희소성이 단순히 수량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간 역시 아주 강력한 희소성의 도구입니다. TV 홈쇼핑을 한번 보세요. 쇼 호스트가 아주 다급한 목소리로 외칩니다. 이제 3분 남았습니다. 상담원 연결이 안 되고 있어요. 자동주문 전화 이용해 주세요. 화면 하단에는 빨간 숫자가 카운트다운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물건은 내일도 팔고 모레도 팔 수 있는 공산품입니다. 하지만 3분 후 종료라는 시간적 제약이 걸리는 순간 시청자의 뇌는 논리적 사고를 멈춥니다. 심리학적으로 볼 때 시간이 촉박해지면 우리 뇌는 지름길을 선택하려 합니다. 꼼꼼하게 가격을 비교하고 성능을 따질 여유가 없으니 남들이 다 사고 있고 시간도 없으니 이건 무조건 좋은 거야 라고 결론을 내려버리는 거죠. 이를 휴리스틱이라고 부릅니다. 기업들은 이 뇌의 지름길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위적인 타임 리밋을 걸어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겁니다. 이제 좀 더 충격적인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 전쟁사나 경제 위기 상황에서 희소성이 어떻게 인간을 괴물로 만드는지 아시나요? 1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에서는 버터와 고기가 극도로 부족해졌습니다. 평소엔 이웃 사촌이었던 사람들이 시장에 소량의 식료품이 나왔다는 소식에 서로를 밀치고 때리며 폭도로 변했습니다. 굶주림이라는 생존 본능도 있었지만 더 근본적인 건 저 사람이 가져가면 나는 못 가져간다는 공포였습니다. 이건 현대의 주식시장이나 코인 시장에서도 똑같이 재현됩니다. 비트코인이 1억 원을 향해 치솟을 때 나만 이 기회를 놓치는 것 아니냐는 공포, 즉 포모 증후군이 온 세상을 덮쳤습니다. 남들은 다 돈을 벌고 있는데 한정령 상승장에 나만 탑승하지 못했다는 그 기회의 희소성이 사람들을 투기판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지금 안 사면 평생 가난뱅이로 살 것 같다는 극단적인 불안감. 이게 바로 희소성의 원칙이 경제와 결합했을 때 나타나는 가장 무서운 얼굴입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희귀한 것이 가치 있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사람이 이 둘을 혼동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냉정합니다. 희귀하다고 해서 반드시 가치 있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제가 어제 길을 걷다가 주운 세상에 단 하나뿐인 모양의 돌멩이가 있다고 칩시다. 이건 지구상에 단 하나뿐인 아주 희귀한 존재죠. 하지만 이게 수십억 원의 가치가 있나요? 아니죠. 아무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희소성의 위력은 수요와 제한이 만날 때 폭발합니다. 남들도 다 갖고 싶어 하는데 공급은 꽉 막혀 있는 상태. 이때 그 물건의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우리의 이성은 안드로메다로 날아갑니다. 기업들은 바로 이 지점을 설계합니다. 일부러 수요를 부풀리고 일부러 공급을 줄이죠. 이 교차점에서 여러분의 돈이 기업의 주머니로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제 주제를 조금 바꿔서 우리 일상의 아주 사소한 부분으로 들어가 봅시다. 연애할 때 밀당이라는 거 해보셨죠? 이것도 사실 희소성의 원칙입니다. 상대방에게 언제든 만날 수 있는 흔한 사람이 되는 순간 나의 매력 수치는 떨어집니다. 반대로 이번 주말엔 바빠서 안 될 것 같은데 그날은 선약이 있어요 라며 자신의 시간을 희소하게 만드는 사람에게 상대방은 더 안달이 나고 매력을 느끼죠. 상대의 시간을 얻어내기 위해 더 노력하게 되는 겁니다. 참 씁쓸하지만 인간의 감정조차도 이 경제학적 법칙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심지어 지식과 정보에도 희소성이 적용됩니다. 여러분, 이건 너만 알고 있어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가요? 갑자기 그 정보가 엄청난 비밀처럼 느껴지고 다른 사람에게 빨리 전해주고 싶어 입이 간질거리지 않나요? 정보가 희귀할수록 사람들은 그 정보의 정확성과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짜뉴스가 왜 그렇게 빨리 퍼지는 줄 아시나요? 대중매체가 보도하지 않는 숨겨진 진실이라는 희소성의 탈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나만 아는 특별한 정보를 가졌다는 우월감에 취해 그 정보의 논리적 허점을 무시해버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무시무시한 희소성에 덫에서 어떻게 탈출해야 할까요? 그리고 경제 스토리텔러로서 여러분께 아주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유의 기쁨과 사용의 기쁨을 냉정하게 구분하세요. 우리는 종종 어떤 물건을 갖는 것 자체에 목을 맵니다. 한정판 운동화를 사서 신지도 않고 신발장에 모셔두는 분들 많으시죠? 그건 물건을 산 게 아니라 희소성이라는 짜릿한 감정을 산 겁니다. 물건을 사기 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게 한정판이 아니더라도 길거리에 널려있는 물건이라도 나는 이 돈을 주고 살 것인가? 이 질문에 1초라도 망설여진다면 여러분은 지금 희소성의 덫에 걸린 겁니다. 두 번째, 아드레날린이 솟구칠 때 결제 버튼에서 손을 떼세요. 희소성은 우리 뇌의 전두엽을 마비시키고 편도체 감정을 자극합니다. 품절 임박이라는 글자를 보는 순간 우리 몸은 비상사태로 인식하고 전투 모드로 돌입합니다. 이때 내리는 결정은 99% 후회로 이어집니다. 장바구니에 담아두고 딱 24시간만 기다려보세요.
다음 날 아침 차분해진 뇌로 다시 보면 내가 이걸 왜 사려고 했지 싶은 물건이 태반일 겁니다. 세 번째,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세요. 희소성이 먹히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과시욕입니다. 나 이거 가졌어, 너희는 없지? 라는 우월감을 느끼고 싶은 본능이죠. 하지만 진정한 가치는 남들이 인정해주는 희귀함이 아니라 나 스스로가 느끼는 만족감에서 나옵니다. 남들이 줄을 서서 산다고 해서 그게 나에게도 좋은 물건이라는 보장은 절대 없습니다. 자, 이제 긴 여정의 끝에 다다랐습니다. 오늘 우리는 쿠키단지 실험부터 다이아몬드의 음모, 오픈런의 열기, 그리고 우리 일상의 연애와 정보에 이르기까지 희소성의 원칙이 어떻게 우리 삶을 지배하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어떠신가요? 오늘만 이 가격이라는 문구가 이제는 조금 다르게 보이시나요? 그건 기회의 창이 아니라 여러분의 이성을 가두려는 감옥의 문턱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족하다, 더 가져야 한다, 지금 아니면 늦는다 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진정으로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은 대개 한정판 딱지를 붙이고 있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우리를 비추는 햇살, 사랑하는 사람과의 대화,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며 무언가를 깨닫고 있는 여러분의 지적인 성장, 이런 것들은 돈으로 환산할 수도 수량을 제한할 수도 없는 무한한 가치를 지니고 있죠. 오늘 제가 준비한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와 심리적 중심을 잡는 데 작은 닻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희소성이라는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여러분만의 가치 있는 삶을 꾸려나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은 이 채널을 지속하게 하는 가장 희귀하고 소중한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이 희소성의 법칙에 속아 충동구매했던 경험을 공유해주세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다음번 지름신이 강림할 때 조금 더 쿨하게 대처할 수 있는 내공이 쌓일 테니까요. 자, 그럼 저는 다음번에 더 흥미롭고 더 소름 돋는 경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미리 살짝 귀띔해 드릴까요? 왜 우리는 9,900원이라는 가격에 그토록 쉽게 무너지는가? 바로 단수 가격의 비밀에 대해 파헤쳐볼 예정입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우아한 경제학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건강하고 합리적인 하루 보내세요.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덧붙일게요. 방금 제가 구독과 좋아요가 희귀하고 소중한 힘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것도 사실은 여러분의 행동을 유도하기 위한 저만의 작은 희소성 전략이었을까요? 아니면 진심이었을까요? 정답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진짜로 물러갑니다. 안녕히 계세요.